근데 파는 사람을 봤더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대별로 봤더니 쉽게 말해서 50대부터 달라지는데 50대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60대는 훨씬 더 매도 비중이 커지죠. 70대 이상은 훨씬 더 마찬가지로 매도 비중이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즉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리고 50대 이상은 갖고 있는 집을 팔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데 뭐냐면 30, 40대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준다면 근데 매도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60대 이상이나 고령자의 매도 물량은 이 수요가 주는 만큼 감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증가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지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의 양이 과연 지속해서 증가할 거냐를 판단할 때 누가 파느냐인데 아까 고령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매도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됐을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집값은 2배 올랐어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팔아야 돼요. 언젠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파는 게 지금 시작됐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매도인 비중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집값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미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광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은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집값의 하락이 폭이 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은 다르죠. 뭐냐면 수요가 줄었는데 파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해서 집값은 떨어졌지만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을 싸게 팔지 않으면서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면 매도 물량은 이렇게 쌓여가고 즉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전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령 세대가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엔 매도가 돼야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집을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안 오르면 안 팔아요. 근데 올랐기 때문에 판다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런데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내놓은 사람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먼저 팔아야지. 그러면 호가가 낮아지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령 세대가 집을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식의 이전이 되면 수요도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도 감소하지만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70, 80대 고령 세대는 1자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2자녀, 3자녀, 2자녀가 이제 많을 텐데 그러면 결국엔 매도를 통해서 자산 분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러기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인 트랙에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저희가 3월에 어떻게 될까요? 4월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보다도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시장 볼 때 최소한 6년, 7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분석할 때 구조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세대별의 부동산의 불균형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